우울해요, 무기력해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불안도가 높은 분들이 행복도가 참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불안도 습관이거든요. 적당한 불안, 적당한 우울 이런 감정들은 얼마든지 좋은 에너지로 활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에너지로 변환해서 쓰는 방법을 모르면 평생 동안 우리는 불안과 우울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박사님. 네. 삐뽀 삐뽀. 이제 많은 분들이 박상미 박사님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시지만 이번 저와의 만남에서 특히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다라는 주제를 골라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거죠? 이번 주제는 불안입니다. 불안.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우울해요, 무기력해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본적으로는 불안도가 높은 분들이 삶의 행복도가 참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불안도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불안 때문에 좀 힘드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습관에서 좀 탈출하는 방법들, 일상의 효과적인 팁들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때 제일 불안하셨어요? 어떤 시절에? 저는 어려서부터 불안도가 좀 높은 사람이었어요. 네. 제가 원래 학부를 국문과 나온 사람인데 저는 뒤늦게 심리학으로 오게 된 이유가 제가 불안, 우울, 무기력,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을 좀 건강하게 살 수 없을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예 전공을 뒤엎는 이런 인생을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사실 우울하고 불안하고 내가 언제부터 이랬지라고 과거로 가보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태 내에서? 맞습니다. 우리가 엄마의 탯줄로 10달 동안 묶여있는 동안 엄마로부터 영양분도 수혈받았지만 사실 엄마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이 아이는 느끼면서 10달을 보내고 또 태어났거든요. 저는 제가 태내에 있었던 건 기억이 안 나지만 확실히 그렇다는 걸 느껴지는 건 제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배가 단단하게 뭉쳐지는 듯한 느낌? 이 아이가 긴장하고 불안해하는구나를 조금 느꼈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뇌과학과 심리학이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핵심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유독 어려서부터 자주 느끼는 감정을 핵심 감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뇌는 사실 좋은 감정보다 본능적으로 아프고 힘든 감정을 좀 더 많이 느낍니다. 1.4배 강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뇌의 해마 편도체는 즐겁고 행복한 감정과 묶인 기억보다 아프고 안 좋은 감정과 묶인 기억을 4배 이상 오래 저장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의 핵심 감정이라는 게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자주 느꼈던 아프고 힘든 감정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뱃속에서부터 또 유년 시절에 양육자의 영향에 의해서 많이 느꼈던 감정이 우리 일생 전체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칩니다. 그렇죠. 엄마가 임신 중 혹은 선천적으로 약간 우울이나 불안도가 높은 분들의 자녀가 엄마의 우울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결국 그게 이제 문학으로 승화가 되긴 했죠.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아까 이렇게 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데 이거 적당한 불안, 적당한 우울 이런 감정들은 얼마든지 좋은 에너지로 활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에너지로 변환해서 쓰는 방법을 모르면 평생 동안 우리는 불안과 우울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제가 76년에 태어난 셋째인데요.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포스터를 제가 우연히 봤는데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셋 낳으면 거지꼴을 면치 못한다. 그럼요. 정신없이 낳다보면 삼천리는 거지속을 이게 표어였어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임신했을 때 이미 언니, 오빠, 딸, 아들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 갑자기 제가 셋째가 들어선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낙태해라. 낙태 무료, 또 그때는 피임 수술도 무료. 정관 수술해줬어요. 예비군 훈련 가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낙태해라, 낳지 마라 이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10달 내내 이 아이도 너무 불쌍하고 자기도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많이 슬프셨대요.
그리고 그때가 제일 또 저희 집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엄마가 제일 우울하고 불안하고 무기력했던 10달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낙태를 할까 고민했었고 사실 저는 알 수 없는 저의 높은 불안도의 원인이 뭘까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과거로 정신분석 상담을 받으면서 가보니까 엄마 뱃속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아주 어린 시절 또 엄마의 뱃속 유년기 시절에 양육자와 환경에 의해서 자주 느꼈던 자주 자극받았던 핵심 감정이 네. 평생의 습관으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선생님, 박사님 그렇지만 네. 불안증과 불안감은 좀 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환경 속에서 그 순간순간 오늘 마주하게 되는 일 때문에 또 내가 처리해야 되는 일, 업무적인 일, 또 만나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불안감은 오히려 우리를 더 긴장하게 만들고 나의 발전에 네. 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저희 치료의 현장에서 만나보면 이 불안이 병이 되고 일상의 행복도를 너무나 낮추고 오히려 잘 살 수 있는 현실을 방해하는 그렇죠. 네, 그런 좀 병적인 상태에 있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우리 유인경 선생님 말씀대로 양육자의 불안은 자녀들에게 또 가까운 가족들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이런 불안을 관리하는 것은 가족들의 정신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불안을 누구나 갖고 느낄 수도 있는 건데 그럼요. 나만 불안한 거 아니야라는 게 맞습니다. 스스로를 더 위축시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티베트 속담 중에 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맞아요. 걱정이 아닐세? 뭐 이런 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많은 우울,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은 나의 삶을 질을 너무 떨어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안이 왜 생겼지? 내가 왜 우울하지 무기력하지? 왜 생겼지? 한번 생각해보면 이유가 분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빨리 해결하자. 그리고 환경 때문이라면 그 환경에서 빨리 빠져나오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막연한 불안과 맞아요. 네, 그 원인을 우리가 좀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네. 제 주변에서도 네. 정말 능력도 네. 있고 뭐 실력도 있는 네. 친구들이 이런 거 해볼래? 라는 어떤 네. 기회가 왔을 때 실력이 없는 애들도 오케이! 덥석 쥐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맞아요.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나 10가지 그 조건 중에 네. 요거 하나가 빠지는데 네. 나는 왜 이렇게 불안에 휘둘릴까라는 네. 무력감 3종 네. 세트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정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들이 다 완벽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네, 사실 이 완벽주의자들은 7개, 8개, 9개를 갖고 있어도 내가 갖지 못한 한 가지, 내가 완벽하게 할 수 없는 한 가지 때문에 불안해서 출발선에 서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완벽주의자들이 정말 잘하고 싶고 또 타인에게 패기치기 싫고 잘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욕구가 강한 거거든요. 그걸 또 긍정적으로 난 잘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이야. 잘하고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너무 완벽주의가 높다 보면 자존감이 동시에 낮아지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7, 8개보다 불안하고 잘 못할까봐 걱정되는 한두 가지가 훨씬 몸집이 커 보여서 내 앞에 있는 가능성을 너무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맞아요. 완벽주의자들과 이 불안도는 함께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불안은 느끼면서도 완벽해지고 싶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스멀스멀 불안감이 네. 솟아오르는 거 네. 혈압처럼 본인들도 네. 좀 느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왠지 나를 감싸는 불안의 안개. 네. 이럴 때 누그러뜨린다든가. 네. 그런 네. 방법이 좀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어떻게 알아낼지 이거를 또 극복해서 좋은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맞습니다. 네.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박사님. 네. 삐뽀. 네. 오늘 진짜 중요한 문장 하나 알려드릴게요. 심리학과 내과학의 결론.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6%는 일어나지 않는다. 맞아요. 네. 대부분의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불쾌함이 오늘 현재에 또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또는 오지도 않은 미래의 일이 막연하게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에 현재, 오늘, 지금의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현재에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서 나에게 내가 걱정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4%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막연한 불안감, 습관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평소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데 에너지를 96% 너무 많이 소비해버리기 때문에 심지어 맞아요. 자고 꿈꾸는 시간까지 이어지니까요. 진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4%. 이 4%야말로 우리가 좋은 선택해야 되고 좋은 결정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 4%에 쓸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 4%에서 좋은 결정, 좋은 집중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일에 96%는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할 때는 무조건 땡땡한다. 그 땡땡에 운동, 행동, 밖으로 나가자. 이런 몸의 움직임이 들어가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는 박사님 제가 보니까 뭔가 성취를 하는 사람들은 뻔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기를 굉장히 추앙하는 사람들이에요. 뻔뻔함에 진짜 중요한 게 틀리면 어때? 그렇죠. 어떻게 다 맞추고 살아. 그래, 나는 한 60%만 해도 잘하는 거야. 이번에 못 맞추면 다음에 맞추면 되지 뭐. 이 뻔뻔함의 토대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래, 나 정도만 해도 잘한 거야. 나니까 이만큼 했지. 라는 그런 자기 암시, 자기 칭찬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들이 그 건강한 뻔뻔함, 자존감의 토대를 키우는데 아주 중요하고 불안해서 빨리 빠져나오는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뭔가에 잘 도전하고 놀라운 성취를 가면 갈수록 나이 들수록 잘 해내는 사람들 보면 불안을 안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좀 못하면 어때? 시작해 보면 되지 뭐. 저도 유튜브 시작할 때도 못하면 어때? 나 좋아하는 한 사람만 박수 치면 되지 뭐. 핸드폰 하나 켜놓고 한 2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을 자주 느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빨리 빠져나오는 나만의 노하우를 키우면 된다. 무조건 잘해야 된다가 아니라 60%만 해도 충분한 거야. 나는 잘하고 있어. 좀 뻔뻔한 마음, 나를 인정하는 마음, 이걸 좀 습관적으로 우리가 자꾸 리마인드 해보자. 네. 그리고 어떤 다른 타인이 제 주도권을 갖고 있을 상황에 불안해질 때 이때 갑자기 스멀스멀 불안이 이렇게 오를 때 처방전, 마음의 처방전이 없을까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몸을 움직이자고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자주 우울하세요? 자주 불안하세요? 괜찮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손을 이렇게 싹싹싹싹 비비면 체온이 올라가요. 손이 따뜻해져요. 이것도 좋고 요즘 인터넷에 천연 아로마 검색하시면 아주 많고 그리고 저렴한 천연 아로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좀 하지 말자. 그리고 하지 말자. 우리의 우울, 불안, 무기력 자체 이 사이클에 가장 해로운 게 하는 거, 보는 거. 그러지 말고